들어봐봐요. 자. 저는 사실 전교조였는데요. 우파가 되었습니다. I know, it sounds crazy. Can you believe it? 일단 제가 어쩌다가 전교조까지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캐나다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가게 됩니다. 이미 거기는 분위기가 PC주의가 그냥 득세한 분위기였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다 그게 옳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상에 그냥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에는 베를린에서 또 워킹 홀리데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독일이 복지국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사회주의적인 모습에 젖어들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독일 직장인들이 미혼일 때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데요. 그게 무려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모두 보장을 해주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복지국가인가 보다, 정의로운 건가 보다 하고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페이스북에 뭐 기본소득 이런 거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맞아, 기본소득. 그거를 제가 찾아서 막 읽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독일의 그런 면모 때문에 독일에서 똑똑한 사람 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성공하고 싶어서. 이게 다 인재 유출이고 국가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지몽매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해야지. 그러다가 2017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옆반 선생님이 전교조였어요. 선생님 뭐 독일에서 오셨다면서요?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넘어가서 전교조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을 깔래요. 막 단톡방에 들어가는데 뭐 민주노총 단톡방도 들어가고 뭐 서울지부 무슨 지부에서 막 단톡방에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올라오는 게시글이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이게 맞나? 이게 교육을 위한 건가? 계속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전교조 모임에 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결이 제가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좌파였지만 세월호 계기교육 이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뭐 나비 접자, 뭐 시를 쓰자, 편지를 쓰자, 뭐 만들기에서 붙여놓고 복도에 전시하고 막 별의별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성수대교 붕괴되고 막 상품 백화점 무너지고 이래도 그 어떤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그걸 가지고 계기교육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 계기교육입니까? 그건 그냥 선동교육입니다. 정치적인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제 얘기뿐만이 아니고 제 친구들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 내는 거 보고 우리 그때 기함했잖아요. 다들 막 20번 넘게 정책을 내는데 다 이상해. 그리고 내로남불. 아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기 부동산이 소중한데 중산층 죽이기 정책을 내고 있는 그 뭐 장하성이니 김현민이 박주민이니 이게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으로 조금씩 깨어나던 와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고 슬픔에 빠지게 했던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때 문재인이 입양아동 마음에 안 들면 양부모가 반품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맞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 입양 아동을 한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 깨어나기 시작했고 현대사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막 당장 배고프고 이러면은 민주하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초가집 살고 있고 이러던 나라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독재자다. 독재자는 개뿔. 이게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착복하고 무슨 중국 공산당처럼 그 돈 싸들고 막 미국으로 자식 유학 보내면서 막 인민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야 독재죠. 전 국민 잘 살게 해주고 뒷돈 안 챙기고 이게 어떻게 독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만을 생각하는 위인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왜? 저도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조국, 정경심, 조민 저는 자식이 있는데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애들 키워가지고 조민같이 입시 비리로 들어오는 애들 들러리 세우려고 지지하시는 건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뽑은 이후에 딱히 정치 뉴스 보지 않았습니다. 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각했고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몽령 이후에 민주당의 악행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홍콩 보면서 저기는 저렇게 자유를 잃는구나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이것은 정말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반대를 둘러싼 프레임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구국운동입니다. 지금은